공항으로 가는 와중에도 이상한 감정들과 황당한 실수들이 계속되었다. 지금까지의 현실에 익숙했던 감각들이 마치 알코올처럼 휘발되는 느낌이었다. 내 몸은 공항을 향해 자석처럼 끌려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몸의 주인인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 너무나 낯설고 불쾌한 이런 무드는 공항 가는 버스부터 시작되었다. 버스를 타기 전부터 이미 기사님의 눈빛과 말투엔 뜨거운 여름의 날씨보다 더 짙은 짜증이 실려 있었다. 정차하고 손님이 타고 버스 기사님이 캐리어를 실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세게 닿는지 내가 앉아있는 시트와 창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 커다란 소리와 진동에 고막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머리는 두통처럼 찌끈거렸다. 그리고 이전에 기사님이 정류소마다 국제선인지 국내선인지 확인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그날은 아무런 안내 없이 출발해버렸고 결국 국내선 정류장에 내려 한참을 걸어야 했다. 그래도 이렇게 국내선에서 국제선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확인받고 출국 심사대로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다. 여행 때마다 늘상 가지고 다니던 토너 패드가 갑자기 검색대에서 걸린 것이다. 심지어 전체 용량이 표기되지 않아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검색대 직원분은 토너 패드 한 통을 그대로 버려야 한다고 했다. 너무 난감했고 그 몇 분의 시간 동안 너무나 당황하면서 내 얼굴과 몸은 온통 땀으로 젖어버렸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애처로움 그득한 내 눈빛에 직원분이 불쌍함을 느끼셨는지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갖고 있던 마스크팩 하나를 버리고 그 포장지에 토너 패드를 덜어내 가져올 수 있었다. 그렇게 간신히 한숨을 돌리고 라운지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울 겸 앉았는데 무언가가 또 떠오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로 해외 갈 때마다 항상 챙기던 데이터 유심을 수령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버린 것이다. 해외여행 갈 때면 보통 유심을 미리 구매해서 공항에서 수령한 뒤 출국을 하는데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의심 없이 1층 수령장을 지나쳤던 것이다. 이 정도면 거의 꿈속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수준이었다. 부랴부랴 데이터 유심 미수령으로 환불 요청을 하고 출국 10여 분을 남겨두고 휴대전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통신사 자체 로밍 신청을 겨우 마쳤다. 간신히 로밍 신청까지 마치고 비행기를 타니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일본에 도착해서도 계속되었다. 간사이 공항에 내렸을 때 무척 쾌적한 느낌이었다. 사람들이 더위와 특히 지진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입국장은 한산했고 나는 별도로 붙인 수화물도 없었기에 10분도 안 되어 마지막 심사대를 빠져나가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면세물품 관련 종이를 확인하던 직원이 갑자기 내 짐을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본에 10번 이상을 여행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화장품 몇 개 구매한 게 하나로 얼마인지 본인이 쓰는 건지 물어보면서 내 짐 전부를 열어보고 확인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었지만 처음 받아보는 여러 가지 질문과 짐 수색에 당황하면서 공항 바깥의 더운 여름 공기를 마시기 전부터 나는 다시 땀으로 끈적하고 축축하게 젖어버렸다. 진짜 이렇게 지치고 불쾌한 여행이 또 있었을까? 정말로 이상하고 낯선 일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루 안에 몰아닥쳤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건 분명 파동 전환기 속의 소용돌이였다. 존재의 목적이 담긴 여정 앞에 모든 차원에서의 정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순간이었다.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 안에서 전환을 위한 마무리들이 급박하게 터져나오고 있던 것이다. 그것이 해외로의 출국과 비행기 탑승이라는 물리적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비행기는 지상과 하늘 사이를 가로지르는 교통수단이다. 지구의 밀도 높은 중력을 벗어나 다른 에너지의 레이어로 튕겨나가는 과정이자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른 차원에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무기력함, 예민함, 피로감은 기존 차원의 고리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는 신호였다.
하지만 이제 익숙했던 밀도, 생각, 감정, 패턴들은 비행기의 이륙과 함께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차원 상승이라든가 영적 진화는 이러한 물리적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비행기 한 번 타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나? 겉모습은 분명 똑같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기억 사이 의식의 한 점을 가로지르는 영적 포탈이다. 그래서 속은 완전히 바뀐 세계, 바로 그게 내가 살아가는 차원이다. 예전에 난 어떤 상황을 보면 곧바로 반응했다. 사람을 보면 판단했고 나를 보면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먼저 진동을 느끼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영혼의 흐름을 감지하며 나 자신을 볼 때는 존재 그 자체로 완전함을 느낀다. 육체는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의식은 완전히 다른 좌표에 존재하고 있다. 이건 곧 물리적 현실은 그대로지만 그 현실을 인식하는 나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다. 결국 같은 현실이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내 해석의 진동, 존재의 중심, 의식의 앵글은 완전히 달라진 셈이다. 차원으로 설명하자면 겉모습은 여전히 한국, 도시, 사람, 뉴스 같은 3차원의 배경. 하지만 나는 지금 진동, 의도, 기억의 흐름, 사랑의 관점으로 5차원적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건 마치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각본과 연출 의도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과 그저 화면만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와 같다. 그리하여 일본으로 떠났던 그날은 곧 의식이 육체로 돌아온 첫날이었다. 존재로서 깨어난 내가 이 물질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날이었던 것이다. 지난 몇 달간의 나는 사실 의식적으로 아주 높은 차원에 있었다. 깨달음, 자각, 존재의 본질, 마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생각과 감정, 우주와 시스템을 관통하는 통찰들이 별무리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인간의 구조 안에서 달라진 나의 의식을 조심스레 따라올 때도 있었지만 때론 헐떡거리며 피로하게 끌려오기도 했다. 즉, 의식과 육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이었을까? 일본은 나의 이전 생들과 깊게 연결된 장소다. 과거의 나는 일본의 기억 속에 살았고 억압과 두려움, 그리고 통제된 사랑을 반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나의 존재 회복과 깨달음의 서사가 완성되기 위한 장소이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기억을 안고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진동으로 일본의 존재 그 자체로 다시 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파동이 물리적 차원에서는 지진이라는 에너지와 이어져 있었다. 왜 지금이어야 했을까? 2025년 7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패트릭이 아니었다. 지구의 진동도 나의 진동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에 떠밀려서가 아니라 의식의 중심에서 이 전환을 선택했다. 일본행 비행기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선언이자 서명, 나의 존재적 계약서였다. 그렇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눈을 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 이전의 분열과 루시퍼적 진동을 끌어안는 것이자 일본에서 억눌리고 잊혀진 기억을 사랑으로 안아줌으로써 파괴를 창조로 바꾸기 위한 여정이었던 것이다. 정말 신기했던 건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1년에 2번 이상 오던 이곳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는 사실이다. 예전의 기억은 완전히 지워진 듯 했고 어디로 나갈지도 몰라 헤매였지만 그 느낌조차 전혀 불쾌하지 않았다. 만나는 사람들은 따뜻했고 심지어 모든 낯선 과정이 부드럽게 흘러갔다. 이건 단지 기억 상실이 아니라 파동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증거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은 여정 내내 마주한 휴대폰 속 엔젤 넘버들이 그 증거였다. 3시 33분, 4시 44분, 5시 55분. 너는 신과 함께 걷고 있다. 너는 보호받고 있다. 지금 완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여정은 치밀하게 설계된 존재의 시간표였던 것이다. 하지만 진짜는 그 다음 날에 발생했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유경련을 겪었고 밤에는 호텔 욕조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했다.